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1학년 2학기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 24번째 시간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계급의 도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계급의 도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전체 도수 총합이 있겠죠, 그죠? 도수의 총합에 대한 어떤 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도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때는 분수로 나타내는데요,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다 라는 것은 분모에는 도수의 총합이 들어가고요, 도수의 총합, 항상 기준은 분모에 적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니까 분자는 그 계급의 도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합분의 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있는 공식의 변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셨던 이 부분에 대한 상대도수의 식을 살짝 변환해서 분자에 있는 계급의 도수, 요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분모에 있는 도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자에 있는 어떤 계급의 도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분모에 있는 도수의 총합을 이 왼쪽으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 식에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한데요. 이 식에서 보시면 이 곱해져 있는 도수의 총합 얘만 남겨놓고 상대도수를 이 분모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상대도수분의 어떤 계급의 도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자세히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 30이고 상대도수가 0.2인 어떤 계급이 있을 때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떤 계급의 도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바로 상대도수 곱하기 총합을 하시면 되니까요, 도수의 총합. 그러면 계산이 상대도수가 0.2, 도수의 총합이 30, 이렇게 계산하셔서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수가 9고 상대도수가 0.3인 어떤 계급이 있을 때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상대도수 분의, 그죠? 상대도수 분의 도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3분의 9 하셔가지고 분모 분자에 10을 곱한 다음에 약분하시면 3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웠던 상대도수를 가지고 표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여기 도수 분포표가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에 비어있는 상대도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자, 10 이상 20 미만 이쪽 구간의 상대도수는 10분의 총합 10이니까요 10분의 1 하셔서 0.1이다, 주로 이렇게 소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0.1. 그 다음에 10분의 3 하시면 0.3 되겠고요. 그 다음은 10분의 4 0.4, 10분의 2 0.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상대도수를 다 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0.1 더하기 0.3 더하기 0.4 더하기 0.2를 꼭 해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4, 8, 10 해서 1이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상대도수 분포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방금 봤던 상대도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상대도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거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지금 상대도수가 도수에 정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수가 있고 상대도수가 있을 때 도수가 2배, 3배, 4배 되면 상대도수도 그에 따라서 2배 되고요, 그에 따라서 3배 되고요, 이런 식으로 커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합은 변하지 않죠. 도수의 총합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수가 커짐에 따라서 상대도수도 같이 커지죠, 그죠? 도수가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도 같이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언제 사용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이 있을 때 그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예시가 요 밑에 있는데요, A 학교는 30명이고 B 학교는 6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수의 총합이 현재 다른 상태에 있죠. 이랬을 때 독서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학생을 조사했을 때 A
A 학교는 12명, B 학교는 18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큰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A 학교의 상대도수 비교해 주시면 30분의 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 학교의 상대도수는 60분의 1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은 0.4가 나오고요. 자,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0.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A 학교의 학생 수는 더 적지만 독서 시간을 보았을 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은 A 학교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 도수를 가지고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히스토그램이나 또는 도수 분포 다각형 있죠.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런 그래프로 똑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가로축에는 항상 계급을 적었었죠. 그죠? 계급. 가로축에는 계급을 적었고 원래 세로축에는 도수를 적었었는데 상대도수로 할 때는 이 부분이 바로 상대도수가 되겠죠. 상대도수가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었던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면은 계급이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계급을 이쪽에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가 0,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0.1부터 0.1, 0.2 뭐 이런 식으로 커져 나간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10 이상 20 미만이 상대도수가 0.1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은 0.3이었습니다. 그래서 0.3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4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급 50도 있었네요. 50까지는 0.2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상대 도수 가지고도 나타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점을 찍어서 각 막대의 가로축을 중점에 찍고 그 다음에 양 끝에 0인 지점에도 찍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선분으로 연결하시면 도수 분포 다각형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를 가지고도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도수 분포 다각형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의 넓이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프의 넓이. 그래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넓이, 막대 그래프 다 모은 넓이랑 그 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 아래에 있는 넓이가 같다라는 거 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다 라는 건데 계급의 크기는 바로 가로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로축. 가로 길이 10 곱하기 높이가 0.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10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다 해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10 곱하기가 항상 들어있으니까 10 곱하기 밖으로 뺀 다음에 괄호 안에 쭉 적어주면 0.1, 0.3, 0.4 0.2 이런 식으로 다 더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계급의 크기고 이것이 상대도수의 총합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됩니다. 그죠? 1.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답이 10이겠죠. 따라서 상대도수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든 것은 그냥 바로 계급의 크기인 10이 바로 전체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만든 넓이도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완벽하게 같으니까 똑같이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나 계급의 크기가 바로 그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1학년 2학기 내용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